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등산 노선하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천지를 중심으로 등산 노선이 어떻게 깔려 있나 보고 각각의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봉우리 이름들, 우리가 외워야 할 그 봉우리 이름들,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등산 노선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침판이 가리키듯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근데 등산 노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쪽이 지금 북파, 이 파자가 언덕파자입니다. 언덕파. 그래서 서쪽 언덕, 그럼 요쪽이 서파, 요쪽이, 그 다음에 이쪽이 북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북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쪽 등산로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남파도 있고, 근데 이 남파 쪽은 개인 등산은 아예 허락이 안 되고 단체로다가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6월 이전까지는 아예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두산 관광을 간다 그러면 서파하고 북파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요 북파는 조금 글자가 더 많죠. 그리고 요 서파는 조금 글자가 적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두산의 관광이다 그러면 북파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장백폭포가 있고 우리가 그 천지 올라가면 장백폭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북파 쪽으로 다 장백폭포 또는 비룡폭포라고 하죠. 용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북파가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내려오면서 뭐 금강대역곡이라든지 제자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다음에 또 이 북파 산문 아니 서파 산문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도백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는 중심이 이쪽으로 가, 또 호텔도 이쪽으로 많이 지어지고 해서 이쪽으로다가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여기 경계선이 나 있죠? 여기 중국이고 여기 아래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송화강이라는 거 있죠. 송강, 그죠? 송하라 제가 뼈는 헷갈리는데 송하강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이 천지가 이렇게 꽉 막혀 있지만 이쪽으로는 톡 터져서 여기를 달문이라고 하는데 이 달문이 바로 송하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송하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쪽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 이도백화라는 거 있죠. 이게 마을 이름인데 이도라는 게 요쪽에서 보면 여기서 한 3, 4km 정도 되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등산로이자 동시에 물길들이 여기서 이렇게 잡히죠. 계곡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요 물길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일도백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두도백화 라고 하고, 여기가 2도백화고 이쪽이 3도백화고 이쪽이 4도백화고 여기 5도백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2도백화
라는 두도백화에서 오도백화까지 이렇게 쭉 있고, 2도 백화 밑으로 가면 여기에 기차역이 있어요. 2도 기차역. 요쪽이 요렇고 요쪽이 서파 쪽입니다. 서파 쪽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기 바로바로 붙어 있지만은 붙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관광 일정은 여기서 주차장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1442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북한군 지금도 지키고 있겠죠. 여기 이제 경계비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북한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바로 가까이 뭐 지나치지만 서로 얘기는 안 하게 돼 있고 또 보초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게 돼 있답니다. 말 거는 것이 말 걸어봤자 대답도 안 하고 그것이 괜히 문제만 일으킨다 하여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오후경림이 넘으면 이제 천지가 보이잖아요. 이 서파 쪽으로다가 이게 관광 중심지가 옮겨가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서는 이 북파 쪽에서는 천지가 이렇게 다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천지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둘레둘레 봐야 되는데 이 서파 쪽에서는 그리고 이거 산봉우리하고 바위들이 막혀가지고 이쪽에 막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보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서파 쪽에서는 이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서파 쪽에서 다 보이는 그러한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서파 쪽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심적으로다가 백두산 천지의 관광이 되어서 이제는 서파 쪽으로다가 중심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장백산 그렇죠. 근데 2691m입니다. 근데 여기가 한반도 최고봉이라고 하는 요 장군봉, 요거는 2749m인데 요게 진짜 백두산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장백산이라고 하면 요 백운봉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기를 장백산 최고봉하고 우리는 백두산 최고봉은 장군봉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참 이렇게 북쪽으로 못 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래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은 잡아야 그런 대로 급하지 않게 갈 수 있고 계속 그죠?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등산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휘닥닥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천지니까 요렇게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다 그죠?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능선을 기준으로 천지 쪽을 내륜이라고 하고 내륜이라고 하고 이 천지 바깥쪽을 외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능선을 타고 가면서 천지를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하는 이 기분이 아주 대단하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두산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을 하러 가서 북파에서 서파 또는 서파에서 북파 쪽으로다가 이렇게 종주 요거를 이제 백두산 종주라고 하는데 종주 트레일을 한번 하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이라고 하니까 산이 마운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운트니어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알프스나 또 이렇게 막 네발로라고 그러나요? 막 팔다리 다 써가지고 기어 올라가고 이러는 조금 그런 어려운 코스를 생각합니다. 원어민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도봉산 등산 이런 등산은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 노선이라고 했지만은 하이킹 코스에스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1442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천지를 조망하고 다 보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지의 물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제자하 들리고, 그 다음에 금강대역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생화 단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도백화 쪽으로 빠질 거예요. 이도백화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정 쪽으로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들을 한번 봅시다.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먼저 볼까요? 5호 경계비, 여기가 이제 천지 보고, 그 다음에 5호 경계비에서 이렇게 쭉 여기를 갖다 장백산 1442계단이라고 그래서 이거 유명합니다. 1442계단이라서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야죠.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아주 긴 코스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 천지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천지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제자가 뭐냐면 요 제자가 나무 목자를 썼잖아요. 나무 목자. 그래서 요거는 제자로 읽는데 나무로 된 제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화산 활동이 무척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활화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하고 그러니까 화산 분출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운동이 개입이 됐냐면, 지금 가서 보면 이제 가서 또 공부도 더 하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톡 떨어지고 쭉 가다가 톡 떨어지고 이 계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다리 같다 해서 사다리란 녀석, 어떤 녀석 할 때 이 아들 자자를 쓰죠. 그래서 제자하, 흐르는 물, 그래서 제자하라고 했습니다. 금강대역곡도 마찬가지로 가면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야, 이러한 지형이 다 있구나 하고 놀래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서 이 금강대역곡도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들어가가지고 금강대역곡을 들어가면 그래서 쭉 시키는 거 따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걷고 싶다고 빨리 걸어지지도 않고, 늦게 걷고 싶다고 늦게 걸어지지도 않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으면 3-40분 정도 걸리면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야생화 단지는 우리가 알프스 가면 이렇게 알프스 올라가면 이제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고 풀만 있죠. 요 풀인데 알프스에 정말로 다양한 야생화들이 있죠.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정도 가면 이제는 이 정도 높이에서는 큰 나무 같은 것은
이제 없고 풀을 위주로다가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피는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아주 예쁜 야생화들이 있어서 여기 야생화 단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은 뭐 야생화 단지 이거 뭐 건축물들도 좀 들어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파 이쪽으로 가서 이쪽은 북파는 이도백화로 내려가지만 요거는 송강하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래서 서파산문 나가가지고 송강하를 이쪽으로다가 가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도백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래서 천지 관광을 마칠 텐데 북파 쪽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북파 쪽으로 못 가면 하나 서운한 게 이거죠. 물론 뭐 온천광장하고 여기서 달걀 그냥 구워 먹는 거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달걀 때문에 후회스럽 건 아닐 테고 서천지라 그래서 작은 천지 그리고 녹연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그냥 고인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 이렇게 고였다가 또 흐를 때, 그죠? 요거를 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연담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숲을 때문에 녹색 빛을 띠는 이 물이 이 고여 있는 이런 곳이라 그래서 녹연담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북파 산문에서 이도백화 쪽으로 다 나가서 이쪽은 이쪽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 이쪽은 이렇게 오고 길이 이쪽은 좀 이렇게 돌아와야 돼서 여기가 조금 더 먼데 한 30km? 30km 정도? 이 정도 여기가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선지를 다 구경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보고 또 이렇게 와서 여기도 보고 하면 좋은데 이번에 우리 수학여행에서 백두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두산 천지도 꼭 봐야 되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간직한 이 지역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우리 코스가 이렇구나라는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 천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봉우리들 그죠? 이 봉우리들이 여기 백운봉도 있고 그죠? 천문봉도 있네요. 향로봉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봉우리들이 우리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눈에 탁탁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많은 설명하고 가이드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위주로다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도 중국어 내지는 한자 그 다음에는 영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요 한자 다 알거나 중간중간 모르는 자가 나오면 공부를 시켜서 이번 기회에 또 많은 실력을 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요 등산 코스 또 등산 코스 관광 코스를 이렇게 해서 서파가 뭔지 북파가 뭔지 이도백화가 뭔지 그 다음에 북파 산문 또 지하 삼림 녹연담 뭐 이러한 얘기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올라가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요거 주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공부하고 뭐 용정이나 뭐나 지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겠습니다. 요 등산 노선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